다른 분들은 명찰이나 인쇼를 예쁘게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기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앞치마에 붙여진 걸 보고 우리 선생님 제가 47년생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젊으셨어요. 그래서 47기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가 않아요. 저에게 1시간을 주셨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살면서 꼭 내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다. 그게 의사, 또 누굽니까? 변호사,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목사. 이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옆에 의사 한 명이 있으면 내가 물어볼 때 질환마다 진단이 다르면 치료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뭐죠? 변호사, 내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집안이 나가가 버리잖아요. 그때 내 주위에 한 명만 있었어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나 인생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게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세 명이 내 옆에 있다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세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옆에 똑똑한 요양보호사님 한 분만 있다면 그분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통합 돌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통합 돌봄이 뭔가요? 네, 그냥 제 질문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통합 돌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계를 하나를 어우르는 거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의사가 집으로 가는 제도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방문 간호사가 집으로 가서 우리 어르신의 욕창 치료도 해주고 연화 제한 운동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의 님들 같은 경우 재택의료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진행하는 게 있다는 걸 아셨어요? 얼마 안 됐죠. 있었지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 장기요양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17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제 알게 됐을까? 이제 국가에서 통합 돌봄을 선포를 했어요. 왜? 제도는 너무 많은데 서비스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연계해주는 중심센터가 있으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남구에서 틈새 돌봄이라고 해서 통합 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 센터예요. 그럼 장기요양법으로 볼 때는 통합재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비스를 한 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 가운데 1등급에서 5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말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면 등급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볼 때는 이분이 일상생활이 앞으로 쭉 불편할 거다. 이런 분에게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 요즘에 등급 안 내준대. 이 말 많이 듣죠. 옛날처럼 일시적으로 아픈 거는 병원을 가라.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롱텀이죠, 롱텀. 네, 장기적으로 이분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장기 요양 등급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가운데 집에 계시면 내 이불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단계까지 의사도 보내주고 간호사도 보내주고 치과 의사도 보내주고 통합 돌봄을 통해서 물리치료사도 보내줄게. 그런데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왜? 한 번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그 전에 내가 일시적으로 2주 정도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안 되겠다. 병원에 그것 때문에 다 입원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낭비도 너무 크고 그리고 간병인 제도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보호자 부담도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통합 돌봄을 통해서 집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에 있는 구청과 그리고 주민센터와 해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 이게 불편해요. 그러면 2주 틈새 돌봄. 이분은 3개월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틈새 돌봄. 퇴원 환자 관리.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그 금액을 내고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제는 한 명의 가정의 단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을 지면서 같이 갈게요. 이런 복지를 만드는 게 통합 돌봄이에요. 그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어르신들이 알까요? 옛날에는 주거가요 집이 뭡니까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싸우는 것도 들리고 이 사람이 승진했다는 것도 들리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면 들려요. 근데 요즘에는 주거가 아파트로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셨는지 야쿠르트 아줌마도 몰라요. 옛날에는 모든 소식을 야쿠르트가 알았어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들어왔으면 저 집 장가 간대요. 저 집에 부동산이 올랐대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인정보법도 너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아픈 어르신들이 미용실을 가시나요?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틈새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연결해주면 이분들을 머리 잘라주러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미용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예요? 다 집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홍아 선생님 누구예요? 요양보호사님인 거예요.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저는 스마트한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알아왔던 우리 선생님 김홍규 선생님. 우리 홍규 선생님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약이 많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만약 예를 들면 정말 된장을 바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된장을 바르면 감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통합 돌봄의 중심 체계에 요양보호사님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다 썼어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런데 간병인을 부르기에 너무 비싸고 나도 지금 12시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사랑 휴가제가 있다는 걸 알면 제한을 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용하는 달명에는 통합재가센터이기 때문에 간호요양 목욕뿐만 아니라 가족사랑 휴가제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12시간을 24번을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병인을 한 번 들으면 15만 원이잖아요. 중증은 17만 원이고.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통합재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면 일반은 얼마인데요? 14,000 얼마만 내면 12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김홍화 선생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출장을 가야 돼요. 외국에 출장을 가야 돼 2박 3일 동안. 근데 단기보호센터를 못 보내겠어. 우리 아버님이 치매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 발을 동동 걸고 있는데 인터넷도 안 나와요. 그때 가족사랑 휴가제가 있습니다. 아까 5등급은 가족사랑 휴가제를 주고요. 1, 2등급도 가족사랑 휴가제를 줘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요. 우리 어르신과 보호자 가운데는 이 통합 돌봄을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님 한 분이 가면 그분은 질이 달라진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센터에 들어가시는 만약에 요양보호사 취업을 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을 꼭 들어가셔야 돼요. 센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양원도 운영하고 제가 센터도 운영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선생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죠. 왜냐면 가시면 못 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끔 10명 중에 한 분이 일하러 가셨다가 핸드폰 보시고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약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긴급한 전화가 아닐 경우에는 다 진동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내가 있는 180분 동안은 내가 있는 3시간 동안은 우리 어르신이 믿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80분 동안은 정해져 있는 급여 제공 계획서가 센터에서는 어르신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사정을 해요.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간호도 들어가고 요양도 들어가고 그럼 요양은 주 5일 들어가서 180분 3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보호자분께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정해진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3시간이 부족해요. 맞죠? 그런데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낙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르신을 보고 있다가 낙상이 일어나는 거는요. 어떻게 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을 잡고 일을 하다가 어르신이 약 때문에 넘어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방임해서 그 시간에 핸드폰을 갖다거나 특히나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를 않았다거나 이런 일은 우리 선생님들이 스마트하지 못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센터 일을 하든 실습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르신께 3시간은 충실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급하게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어르신 제가 오늘 정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 전화를 안 받으면 계약이 무산이 돼서 전화 한 통만 받겠습니다. 양이 보면 하지 말라는 분 없어요. 맞잖아요. 근무 시간에 우리 근무 8시간 동안 빡세게 다 하세요. 다 못해요. 전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 급하게 하고 그 시간은 양해를 보고 하지만 근무 시간인 걸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 갔을 때 정말 나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태그라는 거예요. 사람들 욕을 합니다. 공단에서 무슨 태그를 만들어서 우리를 감시하노?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일을 계속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일한 만큼 나를 알릴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태그인 거예요. 딱 들어가잖아요. 어르신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9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가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30분 정도 일찍 가잖아요. 왜? 어르신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할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내가 8시 35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집을 11시 35분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끔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점심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은 근무 시간이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근무가 9시부터 6시예요. 근데 저는 밤 12시까지 일하고 올 때도 있거든요. 뭐 센터장님이니까 그렇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월급을 안 쳐요.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 센터와 어르신이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상위 한 번은 근무 시간이 들어갑니다. 연장 근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일찍 가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딱 3시간이니까 8시 35분에 왔으니까 11시 35분에 갈게요. 안 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근무 시간은 센터와 약속한 거 어르신 왜 보호자분이 아침을 못 챙겨드리고 점심을 못 챙겨드리니까 꼭 챙겨주세요. 저녁은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줬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르신이 꼭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언제부터 기다리는 줄 아세요? 9시부터 오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언제 오노?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문이 띵 열리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은 태그 찍는다고 말도 없이 태그만 찍고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센터에 왜 안 찍힙니까? 이러면 어르신은 언제 오는데 우리 선생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은경 어르신 저 왔습니다. 태그 찍고 들어갈게요. 이러면 맞나 보다. 네, 우리 어머님들 요양보호사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죠? 요양보호사님 때문에 센터도 옮겨요. 내가 잘한다면. 네, 우리 요양보호사님 힘들면요 청소도 시키지 말래요. 왜? 이분이 정말 진심을 알아주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가끔은 또 이 진심을 못 알아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요? 태그를 찍고 다 들어갔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화단 청소를 해달라. 뭐더라? 저기 우리 베란다 보면 이게 거미줄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를 대청소를 해달라. 예, 이럴 때 센터 꼭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센터장님들이요 옛날처럼 막 생각이 굳어 있거나 그 수급자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권익을 보호하지 않을 만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저희 센터로 오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보호자분과 어르신과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잘했는데요.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진짜 어르신께 숨을 쉬지도 않고 너무 잘했는데 우리 어르신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어르신들은 애깁니다. 그러면 내가 잘했던 게 다 도로묵이 흘러가요. 그럴 때는 센터장님께 저 어르신께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가끔 그런 일을 요즘에는 없기는 하는데 김치 담궈달라. 예,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밖에 겉절이 같은 건 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우리 가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겉절이도 김치가 아닙니까 하시는데 반찬은 우리 해달라고 할 때는 해줄 수 있어요. 겉절이는 막 소금을 재려놓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직원들 교육할 때 있어요. 그때 업무에 부당한 일을 요청을 할 때는 센터에게 바로 얘기를 하셔서 조정을 요청하시면 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굴 붉히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한 게 도루묵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할 말은 어르신께 최선을 다해드리고요. 그리고 존칭을 너무 친해지면 아이고 엄마, 아빠, 저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쁠 때는 엄마 할 때가 있어요. 왜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저항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영상을 보면 엄마 이랬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자가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딸의 말투를 보면 기억을 하신대요. 엄마 딸 왔지? 딸 맞지? 제가 반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 예, 그럴 때는 제가 코멘트를 드려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는 이럴 때는 다 어르신인데 가끔 어떤 분은 교수님으로 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바로 문 닫아요. 나가라.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께 가끔 아줌마시는 분은 저는 교육하거든요. 여기는 아줌마 아저씨가 없어요. 아줌마는 아줌마만큼 해드릴 거예요. 요양보호사님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님이나 선생님, 우리는 벌써 선생님이 됐잖아요. 선생님은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끔 이모님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것도 센터에다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어르신들께서 최고의 대명사를 선생님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여사님, 이게 최고의 존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막 막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하대를 하면서 업무를 막 시킬 때는 그거는 우리 선생님도 지금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센터에서 아마 조정을 잘 해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태그 잘 찍어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께 하고 항상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집안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1, 2등급은. 이런 어르신들 가운데는 손을 꼭 씻고 어르신 손 씻고 올게요 하고 들어가서 어르신을 잘 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 잘 찍어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낙상, 보고를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낙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하면 센터에 바로 연락을 드려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요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한 그 의무감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파킨슨이나 약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킨슨 약을 먹으면 갑자기 실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30분 뒤에 우리 선생님이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갑자기 획 쓰러질 때가 있어요. 잡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밥 준비를 하잖아요. 밥을 하는 동안 어르신이 사이드 그러니까 침대의 난간을 딱 빼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묶어두는 건 반대기 때문에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넘어졌어 어머니가. 바로 전화해요. 다치든 다치지 않았든. 그럴 때는 센터에 바로 전화하고요. 응급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 넘어지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119 부르자 그러면 바로 119 부르고요. 센터에서 와보겠다 그러면 와보고 그리고 보호자분께 바로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이틀 뒤에 그게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날 봤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 이상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틀 뒤에 그건 올곧이 내 책임이에요. 보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요. 사망이 이의가 뭔지 아세요? 낙상입니다. 낙상이 그 정도로 무서워요. 어르신들은 넘어질 때 대부분요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엉덩이뼈 쪽 이쪽으로 넘어져요.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꼼짝 말아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일을 하면서 명심을 해야 될 게 보고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하더라도요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한번 키워보셨죠? 내가 아무리 잘 키운다 하더라도 아이가 한 번도 안 넘어지셨어요? 넘어질걸요? 아이들은 넘어지면서 배우는데 어르신 넘어지면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를 정말 잘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도 한 번 넘어지잖아요. 후유증이 있어요. 무서워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